안녕하세요 여러분. CN22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서열을 맡은 채널1TV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CN22 웨비나 굉장히 오랜만에 오픈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CN22 웨비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색다른 관점에서 좋은 내용들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의 그 업무 환경, 비즈니스 업무 환경도 굉장히 관련되어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비대면 환경에서 어떻게 업무 환경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업무 환경으로 굉장히 빨리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서든 집이든 또 사무실이든 또 어떤 카페든 또 업무 현장이든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형태의 업무 비즈니스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바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플랫폼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뭐합니까? 디바이스가 느리거나 구리거나 하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디바이스 관점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하드웨어의 명가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 중에서 서피스라고 하는 훌륭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3개의 제품들 업데이트가 돼서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진짜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성기 MVP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포 IT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성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지나고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지금 하이브리드 워크 그리고 이제 모던 워크플레이스 이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란색 옷도 예쁩니다. 저희 MVP MVP 블루 전용 컬러입니다. 여기 MVP라고 써있네요. 예, 맞습니다. MVP만 받을 수 있는 옷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MVP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플루언서 분이 많지 않다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MVP 분들은 한국에 약 30여 분 정도가 계시고요. 네. 예, 그 중에 저와 같은 분야는 3분, 그 중에 네. 서피스는 저 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오늘 모셨네요. 네. 자, 오늘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3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3개의 제품들을 소개를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각자 사연이 좀 있는 모델인데요. 네. 이게 가장 엔트리급의 서피스 고 3, 네. 그리고 일반적인 노트북과 그다음에 태블릿을 겸용한 그다음에 서피스 프로 A, 네. 그리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인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이 3가지에서 어떤 업무든 어떤 일이든 내가 그다음에 찍먹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삼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맞습니다. 나는 뭐 이동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벼운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든지 난 2가지 두께를 다 잡아야 된다든지 맞춰가지고 원하는 거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발표 자료 슬라이드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도 없고요. 관련된 이 디바이스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는 느낌으로 관련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하드웨어 사양, 외관, 또 여러 가지 성능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나중에 또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드 없이 관련된 내용 디바이스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느낌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웨비나 진행 중에 오른편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이 됩니다. 관련돼서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품 소개 잠깐 해드려야죠. 네, 좋은 정보도 없고 경품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설문조사 답변 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린다고 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했다가 웨비나 끝난 다음에 실제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사은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JBL 블루투스 스피커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홈쇼핑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최초로 시도하는 이 형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편하게, 뭐 굳이 적으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웨비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희 MVP님,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이 뭔가요?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가장 엔트리한 서피스 고스리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피스 고 3라는 제품부터 먼저 시작하는데요.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서피스 고 3에 대한 영상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가볍고 또 활동성 많은 분들께 유용한 디바이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제품인 것 같은데요. MVP님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피스 제품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요. 서피스 고 시리즈는 원래 뭐 염가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합리적인 제품. 사실 이거는 먼저 소개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드릴 건데요. 네. 11월 29일 날 제가 그때 발표 때 이거를 직접 들고 나와서 보여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게는 544g이고요. 이제 CPU는 인텔 코어 i3와 그다음에 펜티엄 골드가 들어있는데 이 지금 가지고 나온 건 펜티엄 골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리지 않은 성능을 가졌고요. 뭐 최대 시간은 11시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일상 사용 내내 충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가볍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춘장께서 잠깐만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544g의 네, 544g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제가 한번 무게를 들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랩탑이 아니라 태블릿 같은 거를 그냥 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성분들도 아주 그냥 핸드백에 쉽게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무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이동이 잦은 영업사원, 그리고 창고, 공장,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 직원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점포에 있는 재고 관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새 하이브리드 러닝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교육청에서 디바이스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각 시도교육청에서 서피스 고3를 나눠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걸 이제 어렵지 않게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네. 밝힐 수가 없고요. 하지만 더 많은 학교들에게 보급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적 맞추기 위해서 서피스 고3는 이제 외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10.5형 1920 곱하기 1080 픽셀의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건 서피스 프로에 달려 나온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사하게 잘 보이고 명확하게 색들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피스 펜뿐만 아니라 10손가락 터치가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블릿 형태 때는 사실은 누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도 쓸 수 있게 이 터치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요. 화상회의나 이제 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500만 화소의 웹캠과 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두 곳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가 거기에 있어요? 네, 두 개의 마이크로 내 목소리를 명확하게 잡아주고 주변 소음도 많이 상쇄시켜서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주변 소음보다는 내 목소리를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마이크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네, 요즘은 온라인 컨퍼런스라든지 회의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기능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효용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살짝 제가 기울여 보면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각인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어떤 것이
전원 버튼이고 어떤 것이 볼륨 업다운인지를 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싹 긁어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버튼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옆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자, 3.5파이 이어폰 포트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어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 확장 포트에 대해서 좀 강조를 살짝 해드리면요. USB-C 포트를 통해서 단순히 USB 메모리나 뭐 하드디스크, 뭐 별다른 웹캠 같은 것도 달 수 있지만 충전도 USB로 할 수 네. 있고요. 모니터도 물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최대 4K 모니터 하나 정도를 좀 더 물릴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지녔고요. 네. 밑에 있는 서피스 포트를 통해서도 충전과 서피스 독2를 통한 확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키보드하고 지금 이 커버가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떨어집니다. 쉽게 분리가 되네요. 이 10.5인치, 10.5형에 맞는 키보드. 타입 네. 커버이기 때문에 그 터치패드 부분들은 100% 맞출 수 있다 해도 이 키 부분들은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 한번 잠깐 쳐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키보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은 좀 아는데 보통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들이 굉장히 얇고 가볍게 만들기는 하지만 문제가 키감이 너무 안 좋아서 맞습니다.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쓰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키감이 있어요. 네, 그렇죠. 키감이 있어. 최대한의 저기 손가락의 이 너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다고 네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서피스 고와 이 타이 커버를 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써봤는데 네. 오타 없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가볍고 편리하고 또 오타 없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키보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붙였을 때도 그냥 네. 가볍게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네. 편하게 딱 붙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도 경쾌한데? 그리고 두 가지의 그 모드 넓게 펴서도 치실 수 있지만요. 네. 키를 올리실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각도를 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네, 올려서 쓰시는 것들이 좀 많고 저도 이 올려서 쓰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설명 안 해주셨는데 이 힌지라고 해야 되나?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힌지라는 단어보다는 킥스탠드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요. 킥스탠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랩탑 모드가 이런 쪽의 구성이 된다면요. 조금 더 스쳐갖고 약간 스튜디오 모드처럼 쓰실 수가 있고요. 네. 확 다 젖혀버리면 태블릿 모드, 그러네요. 이 필기에 가까운 모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예 다시 다 접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태블릿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네요. 네. 세우거나 네. 최대한 젖혔을 때는 필기에 적합한 그 각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랩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치대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원하는 포맷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그게 다 내장되어 있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태블릿, 필기하기 가장 좋은 모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클래스펜, 이게 학생들에게 주로 나가는 클래스펜 2인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펜 필기감을 자랑을 하는데요. 화면을 잠시 서피스 고3 화면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펜을 이렇게 그어도 싹싹싹 그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촌장님께 이 서피스 클래스 펜 2와 고3의 필기를 한번 경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접 경험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 펜 굉장히 가볍고요. 실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부드럽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쓴 느낌이 그대로 바로바로 반응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렴한 모델인데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감각을 느끼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펜들을 이제 지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기 뭐합니다. 이게 홈이 굉장히 작습니다만 목걸이 만들어서 쓰는 그 학생들도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킥스탠드 각도 그리고 이제 타이 커버까지 그래서 이 가벼우면서도 이 실용성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더 추가하실 분들이, 설명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잠시 이 서피스 디바이스 화면으로 카메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할까요? 그렇죠. 네.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6라든지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5.1이 달렸다라는 거는 지난 세미나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좀 더 강조드리면 인텔
인텔의 이제 그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 칩셋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치든 간에 연결하는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드라이버들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LTE가 사실은 비즈니스용 전용 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LTE가 없습니다만 LTE 되는 모델을 따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독점적인 NFC 센서가 이 비즈니스용에는 달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카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신선 제품을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코드가 아니라 이 서피스 고스리로 찍고 바로 업무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볍고 활동성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LTE하고 NFC는 비즈니스용 제품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자, 서피스 고 3에 대해서 작고 가볍고 또 다양한 어떤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또 강조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세미나 때도 설명드렸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짚어드리면요, 인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기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장치든지 그리고 어느 무선 랜이든지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호환성 문제 없이 연결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 뒤쪽에는요, 이 한번 돌려보시죠. 모니터, 이 모니터 뒷면 쪽에는요, NFC 센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신선 제품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출입카드를 찍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용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 관련된 있고요.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만 적용되어 예, 오직 있으신 비즈니스 거죠? 모델.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우리가 LTE라고 하는, 예, 그리고 휴대폰 모뎀이라고 하죠. LTE는 비즈니스용 모델에서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LTE를 쓰시게 되면 뭐 그 산이든 아니면 들이는 가신 분들 아니면 뭐 저기 원격지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선랜이 끊겨도 원격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만 네, 비즈니스용 해당될 수 모델에 있는 옵션이다. 네, 독점 사양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계 MVP님과 서피스 고 3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관련돼서 가볍고 또 어플리케이션적으로 활용성이 많은 부분에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라든지 또 공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제품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두 그렇습니다. 번째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서피스 프로 8을 설명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서피스 프로 8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관련된 영상 보시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보니까 뭔가 관련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서피스 프로 8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서피스 프로 8이고요. 네. 이 촌장님은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윈도우즈 11 웨비나 때 그 촌장님 진행용 PC로 제가 갖다 놨던 겁니다. 왠지 익숙하다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10년 됐습니다. 서피스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된 모델, 가장 오래된 모델이 서피스 프로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이고 이동성 강하고 성능 강한 제품이다 보니까 PC업계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표준을 계속 만들고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발표돼 갖고 한국에는 올해 3월쯤에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따끈따끈한 제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7년 만에 성능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외형적인 바뀐 건, 부분 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가장 먼저 바뀐 거는요. 아까 고3를 잠깐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젤 크기를 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네. 되게 좀 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엣지 투 엣지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다고 하고요. 이게 아까 봤던 그 고3에 비해서 확실히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고요. 그 전에 있는 모델에 비해서도 예, 전에 있는 얇아졌나요? 모델은 12.5형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서피스 고3는 10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3형인데요. 엣지 투 엣지 이게 베젤이 얇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은 14인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그 생생한 색감 경험할 수 있고요. 해상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880 곱하기 1920이다 보니까 약간 4K에 가까운 해상도다 보니까 뭐 좀 넓고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봤던 디바이스에 비해서도 베젤도 굉장히 얇아지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4에서 적용됐던 그 웹캠 최적화가 적용된 FHD급의 그 윈도우즈 헬로 안면식 센서 웹캠이 달려 있고요. 2개의 스튜디오 마이크는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튜닝이 됐기 때문에 더 내 목소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옴니 사운드 그 스피커는 2개의 스피커가 있는데 이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뭐 옥자 등의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한국 작품들을 극상의 그 알겠습니다. 음질로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당연히 사용하겠습니다만 항상 어떻게 일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쉴 때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스피커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음질이라든지 그리고 가상 효과들 그리고 좀 더 다른 분들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상세 리뷰에 그 이제 링크로 드릴 그 부분에 있고요. 버튼과 포트 배치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 기존에 있었던 것과 좀 다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살짝 돌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버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엣지 또 엣지 그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좀 얇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버튼을 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2개의 USB 4.0과 썬더볼트 4 포트가 있는데 그동안은 보안 문제 때문에 이 포트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썬더볼트를요. 이번에 보안 문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결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달려 나온 것도 있고요. 전통적인 서피스 커넥터 같이 내장돼 있다 보니까 확장성과 충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들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멀티 관련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보안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합니다만 액체 직소를 통해서 PC를 얼려갖고 데이터를 빼내는 사례가 실제 국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서피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다 보면 볼륨 버튼이 위쪽으로 가 있고요. 네. 3.5파이 이어폰 잭이 옆으로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이나 뭐 여러 가지 연결성들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뒷면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뒷면을 보시게 되면요. 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카메라 부분이 이게 4K 30 그 프레임까지 녹화할 수 있는 고급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큰 화질과 그다음에 이제 큰 해상도로 녹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뒤집어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옆에 보면 좀 뭔가 슬롯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슬롯을 좀 열어보도록 하죠. 열리나요? 네, 열립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전원을 넣은 상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로 지금. 네, 그래서 SSD 부분과 그 유심 부분인데요. 이 확대한 부분이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SD는 이게 아무 SSD만 끼면 안 되고요. 이게 서피스를 만들어진 이 SSD가 그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확장용이 아니고요. 수리와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숙련된 엔지니어가 그 비즈니스용 파트너를 통해서 똑같은 SSD를 바꾸는 조건으로 지금 이 교체 부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LT입니다. 네. 그 비즈니스용 독점이고요. 네네. 그래서 통신사 가셔갖고 등록하시고 유심을 꽂으시면 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그렇게 통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랩탑에서 이렇게 슬롯이 열리고 해당되는 유심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뭔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번 테더링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유심으로 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말이죠.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키보드 부분들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 프로 7 플러스까지는 타입 커버라 불렀던 것이 이제는 키보드, 그러니까 프로용 키보드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는데요. 헷갈리시니까요. 이걸 제가 키보드 커버라는 단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커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만져보시면요. 네.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만은 자동차 그 이제 내장재로 쓰이는 알칸타라가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고급지다가 아니라 고급졌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기존에 그 서피스 펜 같은 걸 쓰게 되면 이 전원 이게 배터리 같은 걸 쓰긴 합니다만은 네. 새로 설계된 서피스 슬림 펜이 들어가고 네. 이것이 어디에 보관되냐면 보관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서피스 그 프로 8에 조금 들겠습니다. 우와. 예, 이 펜이 보관이 자, 되어 보시는 있습니다. 것처럼 여기 이렇게 펜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직접 꺼내 보시죠. 네. 그러면 뭔가 진동이 울죠. 네네. 자, 이 진동이 우는 이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아까 설명드렸던 일상적인 4096 가밥의 그 필기감뿐만 아니라 그 촉각 신호를 지원하기 때문에 종이에 쓰는 필감대로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실적 그 화면을 전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필기를 좀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프로그램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자, 열렸습니다. 제가 펜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아까와 똑같이 필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아까와 똑같이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이 필감에 가까운 필감을 지원하는데 이거 극적인 효과와 그리고 촌장님의 이해를 위해서 아까 썼던 클래스 펜으로 한번 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개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확실히 두 개를 같이 써보니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서피스 프로 8뿐만 아니라 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G6 프로세서와 함께 그 촉각 신호를 지원하는 여러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서피스 슬림펜 2와 랩탑 스튜디오 프로 8에서만 그 종이 필기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서 써보셔야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맞아요. 같고요. 아까 저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써보면 부드럽게 써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종이에 쓰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유리에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자기기에 쓴다라는 느낌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펜 이름이 뭐라고요? 서피스 슬림펜 2입니다. 네, 서피스 슬림 펜 2로 이용해서 쓰면 확실히 이 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뭔가 필기감이 느껴지는 반응이 바로 오는 그런 느낌으로 필기가 되고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펜의 기능을 네. 더 쓰시려 그러면 네. 극적인 효과는 어도비 솔루션을 쓰시던가 아. 오토데스크에 있는 CAD 프로그램을 쓰셨을 때 가장 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피스 프로 예전에 쓰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또 불만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열이 좀 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개선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이 좀 해결이 많이 되셨나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10년간의 서피스 프로의 가장 단점이라고 한다면 인텔 CPU를 그냥 썼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타는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뭐
감자가 아니죠. 불타는 불판이 되겠죠. 아. 그 정도까지 뜨거워진다라는 그 피드백도 있고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 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성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열도 함께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화면 나갈 텐데요. 개선된 히트 파이프와 쿨링 구조는요. 어떤 작업에 있어서 슬로트 그 열로 인한 성능 전화 없이 열을 잘 빼줍니다.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긴 한데요. 근데 열 빼므로써 성능은 그대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도서관에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 쓸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부적인 프로세서라든지 그런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용 서피스 프로 8은요, 인텔 이복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최초의 서피스 프로 시리즈예요. 10년 만에도 개선된 거 있지만 좀 더 인텔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함께 설계하고 그 인텔의 인증까지도 받은 제품인데요. 11세대 코어 i5와 i7 이 두 가지로 제공되는 강력한 파워, 그리고 비즈니스 독점 사양의 32기가 2기가까지의 메모리, 이런 걸 통해서 개발자,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분들한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 서피스 프로 8을 많이 들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튼 게 있어요. 뭔가요? 썬더볼트 4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끼울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외장 GPU 케이스와 외장 GPU를 같이 달아서 썬더볼트 4에다 끼우시면요. 데이터 분석과 3D 모델링, 그리고 게임 같은 좀 큰 성능이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인텔 XE 그래픽 카드로 해서 좀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다고 하면 집에 와서는 더 강력한 GPU로 고사양의 어떤 성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외장 GPU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은 당연히 달려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고속 충전 20%에서 80%까지 네, 네. 1시간 이내 충전되는 건 당연히 서피스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LT는 비즈니스용 독점 사양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8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 관련된 디바이스의 형태에 표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어떤 성능이라든지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휴대성이라는 그런 토끼에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감동받았던 게 아까 그 숨어있는 펜 기능. 네. 보통 펜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서피스 펜은요. 네. 구하기 힘든 AAA 사이즈,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좀 구하기도 좀 힘들고 오픈마켓에서 할 때는 저도 한 10개씩, 20개씩 사놓고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충전해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기감도 굉장히 독특하고 실제로 종이에 쓰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요. 이 서피스 8, 프로 8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랄까요? 메리트랄까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제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제품은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최고의 사양, 최고의 무게, 하지만 최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서피스의 기함,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함인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를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래그십 모델 비즈니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바로 오겠습니다.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Take a look and you'll see into your imagination. We'll begin with a spin, traveling in a world of my creation. We'll see, we'll defy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round and view it. Anything you want to do it. Want to change the world? There's nothing to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에 관련된 영상 보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함,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비즈니스용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 랩탑 스튜디오도 이게 최근에 추가된 제품이고요. 노트북 이상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입니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예.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제품들은 합리적인 성능과 이동성이 맞춰졌다고 보면요. 이거는 다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성능, 네. 최고의 기능, 네. 최고의 가격. 네. 네, 모든 것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밖에 또 다른 특징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그렇죠. 인텔 서피스 프로 제품권하고 랩탑 시리즈하고 좀 다르게요. 그 코어 H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능만을 위한 CPU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능에 그 여태까지 목말랐던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픽 카드는 어떻습니까? 그래픽 카드는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 이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DGPU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Ti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비즈니스용 모델 독점으로는요. RTX A2000이라는 모델이 있다는데 옛날 쿼드로라고 불렀던 전문가용 그리고 고성능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공학용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나온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요, RTX A2000이 적용돼 있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돌아가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실시간으로 날씨와 이 항공 상황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성능뿐만 아니라 이 연산까지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단순하죠. 굉장히 큰 오퍼레이션 연산이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능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는 이 화면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보면 조금 두껍고 예쁜, 그 다음에 뭔가 고성능의 랩탑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뭔가 다른 숨어있는 기능들이 있다면서요. 이게 만져보지 않으면요. 네. 이거 그냥 두꺼운 워크스테이션처럼 인식될 모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그럼요. 네. 일상적인 타사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으로 인식될 수 있을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인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3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는 랩탑 모드입니다. 네, 그냥 보통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이죠. 자, 지금부터 네. 쇼타임입니다. 네. 자, 변신을 제가 합니다. 모니터를 잡고요. 네. 오, 이것이 스튜디오 모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모드는요, 주로 화면을 좀 더 집중해서 보거나 아니면 화상회의나 네. 아니면 비디오 편집했을 때 주로 네, 네, 외장 키보드를 가지고 쓰고. 썼을 때 좀 더 집중해서 썼을 때 아니면 영상을 모니터링 할 때도 그냥 마우스만 필요할 때 이런 그러니까요. 모드로 스튜디오를 많이 쓰고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모습을 변신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모드가 있다면서요. 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서피스 펜으로 이제 문서 같은 거 필기하거나 사인할 때 굉장히 좋은 모드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블릿 태블릿 모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네, 형태네요. 그렇죠. 네. 일부러 지금 촬영 때문에 이 살짝 뒤를 높여놨는데요. 네네. 이 높여질 우리는 이제 지금 대를 대놨지만 네. 일반 작가들이나 아니면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거치대를 씁니다. 그럴 수 그렇게 있죠. 되면 네. 내가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사진 편집하거나 영상 편집을 집중도 있게 할 때 굉장히 편한 모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될 게 이렇게 힌지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 이거 잘 고장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모드 전환함으로써 네. 강력한 힌지와 그리고 강력한 케이블 설계가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그냥 어느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든지 간에 불편 없이 쓸 수 있고 화면 끊기지 않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든 모드가 있습니다. MS의 공식적인 모드는 아닌데요. 저는 네. 이거를 게스트 모드라고 합니다. 아, 뒤로 돌려서 네. 앞으로 하면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그러네요. 이제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는 네, 이런 네. 효과들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플립을 돌리면 랩탑 모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랩탑, 스튜디오, 태블릿 이 3가지 모드를 지원하고요. 각 모드를 전환함에 있어서 강력한 힌지는 그리고 이 내부 설계는 어떤 많은 전환이 있더라도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로 고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 신기합니다. 자, 그럼 MVP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엣지 투 엣지는 아니지만 그 최대한 얇은 엣지에 그 14형 픽셀 센스 플로 디스플레이가 내장돼 있고요. 해상도는 2400 곱하기 1600 픽셀이고요. 서피스 프로 8과 마찬가지로 돌비 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생한 그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0포인트 터치와 이 서피스 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면 인식 센서를 지원하는 FHD1 그 웹캠과 서피스 스튜디오 마이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 마이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신 펌웨어를 통해 그 보이스 선명도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요. 이 두 개의 마이크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그 주변 소리를 좀 더 많이 죽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한 1m 정도 떨어져서 물을 담으러 갔을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리가 그대로 카메라에 그 볼륨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원격 수업 진행하고 원격 진행이 많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집이나 호텔 그리고 좀 그 공항 라운지에서 썼을 때 요즘 굉장히 좀 덕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 서피스 랩탑이라는 이름이 좀 붙어갖고 이 키보드는 일반적인 키보드와 똑같긴 한데요. 다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촌장님. 이 터치패드가 또 다릅니다. 그래요. 그 프리시전 햅틱 터치패드라는 그 이름으로 해갖고요. 햅틱이 추가됐네요. 예, 햅틱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저기 촌장님께서 뭐 PC나 노트북들 많이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과 이 터치패드의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명확하게 누르기 위해서는 좀 꾹꾹 눌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햅틱 그 프리시전 햅틱 그 터치패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위치가 터치하거나 제스처를 취하시게 되면 명확하게 내 동작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교하기 때문에요. 그 미세한 동작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우스를 써야 되는 그런 고난이도의 사진 편집 작업, 일러스트레이터의 좀 그 미세한 부분들, 그리고 영상 편집에 좀 이렇게 집요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집어내는 것들, 이것까지도 터치패드로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까 서피스 408 때 설명드렸던 그 돌비 애트모스 지원의 옴니 사운드 스피커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디 숨어 있냐면요. 네. 자료 화면도 같이 나가겠습니다만 이 네. 키보드 밑에 이 4개가 있습니다. 실제 스피커 안에 구멍이 보이지는 있습니다. 않습니다만 네.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안에 거죠?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목소리,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는다든지 회의 때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봤을 때도 명확하게 그 영화의 그 감동을 또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회의 때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는다는 거, 컨텐츠를 좀 더 잘 듣는다는 거,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2개의 USB 4.0과 썬더볼트 4가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피스 408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 3.5파이 이어폰 잭과 서피스 그 커넥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강력한 DGPU와 함께 그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서피스 프로 8보다는 좀 더 큰 해상도와 더 많은 모니터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프로 8 때 막판에 자료 처리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를 물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강력한 그래픽 카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서피스 그 랩탑 스튜디오에는 외장 GPU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기존 제품 관련돼서 이런 뭐 불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열이 좀 많이 난다.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예전 모델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좀 아마 피드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종된 이제 단종됐습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인 단종은 네, 아닙니다만은 네, 네. 그 제품군을 흡수하게 된 서피스 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본체 부분과 이 그 윗부분이 떨어지면서 사실 본체가 이 모니터 부분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구조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 열로 인해서 밑에 그 외장 그래픽 카드 쪽 연결이 끊기거나 아니면 배터리까지 다 끊어지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가 좀 생각지도 못한 에러 때문에 좀 그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작가님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다 밑에다가 다 이제 몰아 넣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변할 수 있는 이 세 개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뭐 태블릿 모드, 랩탑 모드 이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또 이제 한 가지가 달라진다면요. 자료 화면 나가보겠습니다만은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맞는 쿨링 구조가 있습니다. 잠깐 본체 부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포트 부분 밑에 보면 밑에 열구멍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강력한 팬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강력한 성능이 돌아가기 때문에 촌장님 그 요쪽으로 한번 손을 대보시겠습니까? 아니 구멍 쪽으로 구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뭔가 바람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살짝 나오는데 네. 지금 열을 지금 빼고 있는 작업이고요. 네네네. 그 만약 풀 퍼포먼스를 좀 더 높인다고 하면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그 열이 나오게 되는데요. 설사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열로 인해서 성능이 줄어든 거가 작업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미지근한 열이 느껴지고 바람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팬 소리는 전혀 안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항로상에 항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네. 복잡한 제가 뉴욕으로 돌렸을 때는요. 네. 그 오늘 좀 데모 그 혹시 실수 있을까봐 돌리진 않았습니다만 네. 뉴욕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소리는 납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도 좀 약간 10cm 정도까지는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능 저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존 제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나 또 열 설계 등이 최적화되어서 훨씬 그 관련된 이슈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MVP 마지막 제품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고사양의 제품이긴 한데 어떤 분들이 이 제품을 쓰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고의 성능, 최고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데이터 공학자, 그리고 CAD 설계, 뭐 가구 설계부터 항공 설계, 뭐 여러 가지 모든 설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작업이 필요한 전문 사진사, 전문 영상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 회사의 C레벨 분들, 네, 그렇죠. 이분들은 C레벨 정도 되면 이 정도 가지고 계셔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컨퍼런스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T 엔지니어 분들 중에 좀 일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만은 개발자에게 가장 좋은 제품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 자 마무리했고요. 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피스 고 3부터 시작해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까지 3개의 제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간접 체험으로 최대한 느낌을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느낌이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좀 부족한 감은 네,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웨비나가 종료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각종 자료 링크와 그리고 심층 리뷰를 통해서 오늘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개의 제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무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모던 워크플레이스와 그리고 일하는 그 공간의 방식인 하이브리드 워크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써야 되는 디바이스들도 어떻게 잘 고르는가도 이제 중요해졌는데요. 그 중요한 것들 좀 찝어드리면요. 서피스 고 3와 서피스 프로 8의 LTE 모델은 오직 비즈니스용 모델에만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서피스 A 프로 8의 메모리 32기가 모델도 비즈니스용 모델이 전용입니다. 그리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RTX A2000 GPU도 비즈니스용 전용 모델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싶으면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셔야 되고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용 공식 디바이스 리셀러가 또 CN토트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관련돼서 연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모델을 골라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요. CN토트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요. 어떤 모델을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지 제가 또 골라드리고 CN토트에 연락해 보시라 제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컨설팅까지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사용자 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네. 제 블로그를 통해서 네. 추가적인 내용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네. 한번 강조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자료들도 곧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남짓 저희 웨비나를 통해서 서피스에 관련된 3개의 제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련돼서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었고요. 쓰시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해서 쓰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최적의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의견과 또 질문들 감사합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요, 저희가 추후에라도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꼭 좀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 얘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경품 잘 준비하도록 하고,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 볼까라고 하시면 사은품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좋은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CN22 웨비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MVP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